뭐 실질적으로 전기차 구매 비율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고령자 쪽, 특히 이제 고령자라 하더라도 60, 70대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로운 50대의 전기차 구매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1, 2위를 달리고 있는 차종이 테슬라하고 아이오닉 5입니다. 근데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40대, 그러니까 지금 이 청장년층에서 주로 구입하는 특성이 많고요. 아이오닉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50대, 뭐 40대, 60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장년 이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게 움직이는 가전제품의 이미지가 큽니다. OTA라고 해서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똑똑해진다는 부분들이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레벨 3 중에서도 가장 진보된 부분들이 오토 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열광을 하면서 젊은 층들은 전자제품의 접근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거스름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가전제품의 이미지가 큰 테슬라 차량에 선호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이오닉 5는 실제로 이 전기차라는 완성도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가 최고일 정도로 높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단차라든지 뒤에 마무리된 부분들은 제대로 못해서 자동차 메이커가 아니다 보니까 차의 완성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자동차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차의 어떤 면밀한 부분을 봤을 때는 평가 점수가 상당히 이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아이오닉 5는 어떻게 보면 다방면의 미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특징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완성도부터 갖가지 뭐 오토 캠핑용의 이 V2 로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됐던 부분들이 아이오닉 5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완성도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50대의 전기차 구매력이 가장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50대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면 베이비 붐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순 자산의 정도도 30대에 비해서 3배 이상 갖추고 있을 정도고, 또 50대 층 자체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이야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50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기차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친환경차를 통해서 좀 더 나는 이 지구 환경 개선이라든지 친환경을 통해서 추구하는 선도 세대라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강조하면서 전기차 구입의 하나의 패턴을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50대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여유에 대한 부분들이 성공한 층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크고요. 가장 두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대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산의 여유도가 상당히 크다는 거, 그 부분이 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부담감이 없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각국 정부에서 특히 대한민국도 전기차 보조금을 중앙정부에서 700만 원 정도 주고, 또 지자체에서 최소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매칭 펀드로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어느 정도 주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전기차 구입에 있어서는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도 편한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편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가구 2차량에서 세컨드카를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 경제적 여유도가 가장 높은 50대고요.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매력 자체가 30, 40대에 비해서 몇 배 높은 것이 50대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선도적인 부분의 어떤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전기차 구입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구입 패턴을 나타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전기차 하게 되면 향후 이 2025년이나 2026년 정도에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격이 비슷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 이상으로 전기차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기차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뭐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물가가 급상승하는데 특히 배터리의 원자재인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뭐 망간, 뭐 이런 것들이 서너 배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전기차 가격도 떨어뜨리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2, 3년 정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보조금을 없애다가 성별로 해서 최근에 부활하는 부분들도 이 전기차의 흐름을 만드는데 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문제는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은 전기차 가격이 이렇게 높아서는요, 경쟁력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무슨 수를 쓰더라든지 전기차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게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회사들이나 자동차 제작사들이 올인해서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인도에서 나오는 소형 전기차를 가격을 월등하게 낮춰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국내에 유입되는 유럽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주행거리가 한 700에서 800km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기존 차에 비해서 1,000만 원 이상 월등히 떨어진 이런 전기차가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내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거리를 많이 제공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소형 쪽이지만은 주행거리가 얼마든지 넓으면서, 그러면서도 아마 배터리 자체는 60kWh 정도가 들어간, 그리고 가격을 낮춘 이러한 전기차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반값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 대한민국에 BYD 완성 전기차가 수입되는 것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이 차종은 품질의 완성도도 높으면서 특히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CATL 배터리도 국내 기아의 니로차에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3원계 배터리입니다. 주로 CATL 하게 되면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글로벌 시장에 공략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갖추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3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차도 국내에서 등장을 한다는 것도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과 미국을 진출하기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장은 크지 않지만은 게이트웨이, 관문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국내 제작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작사들이 모두 다 전기차의 가격을 낮춰야지만 실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를 해서 최근에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화시키겠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다.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노력을 통해서 낮춘다. 또 배터리 어떤 용량을 줄인다든지 가벼운 원자재를 쓴다든지 등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끌어들이는 부분이 많고요. 실과 바늘의 관계인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도 지금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충전기와 전기차 보급률은 글로벌 수준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 분야 모빌리티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기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판매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 또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테스트 베드 측면에서 완성도 높은 국내 성공한 모델은 이 다른 해외로 진출했을 때 성공의 어떤 공식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에 특히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도심지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좁은 공용 주차장에서 심야한 완속 충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충전하는 전기에너지도 수력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상당히 좀 고민이 많거든요. 석탄화력 발전소도 아직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기차나 충전 인프라에 관련된 각종 문제점이 대한민국이 가장 고차방 정식이라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다 소비자의 눈높이는 글로벌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의 어려운 조건과 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만족되는 전기차와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 그러면은 글로벌 어떤 시장에 진출해도 자신감을 갖는다, 이렇게 보고 있죠. 심지어는 아프리카 오지에도 대박 날 수 있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보조금 인센티브 정책과 더불어서 제작사의 노력, 또 국내 충전 인프라의 확산, 또 소비자의 눈높이가 선진형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아가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도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5년, 10년 사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